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저번에 방송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왔었는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외계인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어느 별에서 왔니 작가 김현경 작가님 모시고 애니어그램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저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2시간 반? 네, 거의 3시간 그죠. 네.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걸 다시 들으면서 공부가 또 되더라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작가님 애니어그램의 지존.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얘기하다가 리더십 특집 하면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사실 저번에 이제 위젤라TV랑 처음 콜라보를 해봤는데 그 방송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네, 저희 채널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와가지고 조회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는 분들한테 이번 방송 너무 좋았다, 특히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방송하고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아직도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겠다라고 맞아요. 이제 위젤라TV에서 얘기해 주셔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에는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올라온 그 업로드된 방송에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계속 가죠, 우리 계속. 부담스럽네, 이거. 그러고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와, 좋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제는 애니어그램 리더십 특집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애니어그램 예를 들면서, 사실은 이게 애니어그램 유형이 9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거는 사실 와닿지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훨씬 빠르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아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역사적인 인물의 사례를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애니어그램 리더십 특집은 역사적인 리더들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이제 접하는 그런 리더들, 유명한 리더들을 통해서 애니어그램 각 유형별로 리더십의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몇 번 리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주의할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서. 첫 번째는 이제 유명한 역사적인 리더들이잖아요. 그 중에 그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역사적인 리더들의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고요. 어떤 유형들은요. 사실 역사적인 리더라고 하면은 대부분 정치적인 리더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진짜 왕이나 장군이나 정복자나 지도자, 지배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혁명가라던가. 그쵸.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유형이 있어요. 그 또한 유형의 성격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보면은 결국에는 별로 안 나오는 유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이제 느낌 오시죠? 나는 내 유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궁금한 것도 있어서. 네네. 저는 자꾸만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네네. 미리.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네네. 역사 전공했죠. 조선왕조실록에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쫙 붙으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것도 저도 준비를 하면서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왕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5번 유형이고 기피디님도 5번 유형이신데 5번 유형이 왕 아들이고 세자여서 왕이 됐으면 5번 나름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러나 현대사회와 같은 이런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지도자가 되는 시스템 안에서는 5번 유형이 최종 보스까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정치적인 야심,
의지, 욕심이랑 성격 유형은 관계가 없어요. 아, 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예를 들어 8번 유형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고 리더들인데 정치적인. 근데 8번 유형들 중에서도 나는 정치적인 욕심은 전혀 없는데?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5번 유형이 비록 최종 보스가 되진 않지만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5번 유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예를 들다 보면 막 8번, 1번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적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어디 가서 보스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나는 8번, 1번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8번이나 1번이면 최종 보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5번 유형이 만약에 정치적인 야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책사를 합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를 받아서 봤는데 네. 바이스, 발음은 정확하게 바이스인데 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빅숏 영화 아세요? 돈 룩업? 네네네. 네, 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네네네.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으로 실권을 휘둘렀던 리더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좀 8번 같은 느낌은 아닌데?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도 왜냐하면 반드시 최종 보스가 되어야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발휘하는 방식이 유형마다 다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사례로 드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들만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역사를 전공했어요. 제가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제가 지금은 심리학 쪽으로 다시 전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역사학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야, 그 왕 다음에 그 왕이 누구였지? 라던가 야, 그거 만든 사람 이름이 뭐였지?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자꾸 단순 암기를 죄송한데 잘 몰라요. 물론 아주 기본적인 거야 조금 평균적으로 잘 아는 편이겠지만 그런 거를 왜냐하면 오늘도 얘기하다 보면 기PD님이 자꾸 질문을 여러 가지 하실 것 같아서 약간 미리 실드를 치는 그것도 있는데 잘하셨어요. 실드를 쳐도 저 관계없이 하는 5번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생각보다 잘 모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술술 나오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방금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그쵸. 한국사 자격 시험을 봤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왜 어딜 가도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심리학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심리학 공부했다 그러면 약간 그럼 그 사람 심리가 뭔 것 같아? 이러고 갑자기 사연을 얘기하거나. 전보듯이 물어보죠. 전기 전공인데 자꾸 저한테 전구로 가려는 거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쵸. 관계 없죠. 관계 없는데. 이게 전공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아니면 막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경계해. 내 속마음을 알 것 같아. 맞아. 이러고 몰라. 걱정하지 마. 몰라. 모른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고 좋아하신다는 건 어떤 역사적 관점이나 그런 걸 생각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좋아해서 저도 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저도 재미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배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 학문이라는 거는 그 학문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다 알아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구성하고 그런 그 역사적인 학문이 만들어져 가는 그 이치를 배우는 게 역사를 전공을 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유사 역사학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를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데 유사 과학이 많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직접 본 적은 없잖아. 맞아요. 증인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증인들이 멀쩡하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도 남의 일을 몰라요. 그럼요. 네, 남의 부부 얘기 겉에서 봐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들밖에 몰라.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싸운 얘기를 들어도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왜곡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전혀 하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한국사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배우는 그 역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정말 수없이 많은 훈련된 역사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료와 기록과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들도 다 검증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양심을 걸고 합의할 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근데 역사에 사실 완벽한 객관성이나 중립은 없거든요. 그런 건 사람 사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그쵸. 그러면 우리가 입장은 있으나 그 입장을 그래도 최대한의 객관성을 가지고 인류 앞에서 정말 인류의 모든 공통적인 가치를 저버리지 않는 입장에서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해가면서 그래서 역사는 철학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은 사회과학이라 통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역사는 철학이랑 닿아 있어서 인문학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너무 어렵고 답이 없고 굉장히 답답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인류의 공통의 가치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간 학문이라서.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의 그냥 재밌는 역사요? 재밌게 역사 얘기하면은 돈이 되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이익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 역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이비들이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저는 정말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그렇죠. 네, 더 역사적인 인물을 제가 앞으로 애니어그램으로 분석을 할 건데 네. 사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유형을 분석하는 것도 이견이 있고 쉽지가 않은데 맞아. 역사적인 인물을 내가 이렇게 역사를 내가 안 배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이거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빼박. 네, 빼박이다. 네, 사료도 많고 너무나 다 일치되어 있고 평가가.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애니어그램적으로 확실하고 요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기피디님이 막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콘텐츠 중에 컬러풀 히스토리라고 있는데 거기 역사 그 석사 지금 과정 중이신 분인데 그분이 라쇼몽이라는 맞아요.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3명인가 4명이 서로 질문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걸 갖고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역사적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조금 소양을 쌓아서 그 정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물어보셔도 제가 확실한 거는 제가 그래도 요 부분은 확실하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라는 거랑 요거는 확실하진 않고 궁예입니다 라고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네, 좋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주셔도 좋지만 이제 너무 진지하게 다 받아들이시면은 안 된다. 네네네. 이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참고하시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가 이 역사에 대한 잔소리는 이 핑계로 꼭 하고 싶었어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 유명한 역사적인 그 리더들을 통해서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가장 많은 사례가 있는 그 리더가 방금도 얘기한 8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8번 유형의 대충의 설명에 대해서 우리 이제 더덕님께서 읽어주실게요. 네. 8번 유형, 강한 사람, 전사, 지배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자기보다 강하고 존경할 만한 상대라고 인정하면 따른다. 힘의 논리. 모 아니면 도. 미지근하고 애매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센 척하지만 의외로 마음이 약하고 뒤끝이 없다. 자신의 약한 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솔직히 마음을 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건강한 8번은 배포가 크고 용감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하며 영웅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한다. 나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야. 이런 내가 약점을 보이면 누군가 공격할 거야. 8번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8번 유형 리더들은 이게 이제 그 애니어그램의 그 원리를 보면은 네. 고착이 있잖아요. 네. 고착이 8번 유형의 고착이 욕망이에요. 뭐냐 하면은 욕망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8번 유형은 욕망이 근데 고착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돼. 라는 고착을 갖고 있어요. 욕망 덩어리네요. 우리 더덩이 8번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가족분 네. 중에. 네. 근데 건강한 8번을 제가 진짜 만나고 싶어요. 네네네. 네, 건강하지 않은 8번의 모델만 알고 있어서 제가 또 오해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네. 이 8번 유형들은요, 정말 전형적인 리더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일단 환경을 자기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왜냐면 이제 다 환경이랑 부딪히잖아요. 네. 네, 그거에 이제 어떻게 내가 대처해서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 유형별로 다른데 8번은 내가 힘을 길러서 환경을 통제해야 돼.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통제당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옆집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그러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되고 한 번 양보해도 되는데 네. 왜 저렇게 하나하나 다 이기려고 할까? 근데 사실 그 마음 안에는 공포가 있어요. 하나 양보하면은 두 번도 양보해야 되고 결국엔 내가 통제당할 거야라는 이상한 분노가 그 공포가 있어요. 사실 공포예요, 그거는. 그게 8번의 고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큰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게 이제 자기 족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 유형의 리더들은 뭐 너무나 많고요. 네. 아주 전형적이어서 웬만한 스포츠물이나 싸움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주인공은 거의 8번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네. 그리고 8번들이 되게 인간적으로 좀 정이 가는 면이 있어요. 네. 그렇게 센 척하지만 일단 8번들은 솔직해요. 약간 겉모술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맞아. 또 약자는 자기가 딱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은 속이 물러요. 그래서 정말 그게 다 공포라고 했잖아요. 내가 통제당할 수도 있어 라는 네네. 그 공포가 있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약한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인간적으로 귀여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이 가요. 좀 단순 무식하지만 정이 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스포츠물 보면은 얘는 이겨야 돼. 승부욕이죠. 그래서 이기고 더 센 놈 나오면 걔도 이기고 보면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길 수 있대. 8번들은 약간 그런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부서질 때까지 해보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겨요. 네, 그래서 8번 유형의 대표적인 뭐 지도자들 보면은 네. 뭐 나폴레옹이라던가 징기스칸, 네네. 진시황, 뭐 아니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요런 사람인데. 보시면은 뭐 나폴레옹도 거의 유럽을 통일할 뻔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징기스칸은 거의 세계를 정복할 뻔했던 사람이고, 맞네.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그 중국 땅덩이가 얼마나 넓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렇게 통일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국은 통일됐다, 분열됐다, 통일됐다, 분열됐다 그 역사의 반복인데 네.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이제 진시황이고, 그리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 공식적인 황제는 아니었지만, 가 될 뻔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네. 8번 유형이 그러면 나폴레옹이 왜 유럽을 정복했을까? 하면, 뭐, 나폴레옹은 나름 자기 명분은 그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였으니까. 네. 다 이제 전제 군주 정치를 하다가, 이런 우리의 프랑스의 이 민주주의를 전 유럽에 전파할 거야, 이건데, 그건 명분이고, 사실 이유는 그냥 세계 정복하고 싶어서예요. 네. 8번들은 좀 그래요. 결국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망을 했죠. 근데 이상할 것도 없는 게 그냥 8번들은요, 어렸을 때도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요, 너 나중에 뭐 할까 그러면 세계 정복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은 8번이라고 봐도 돼요. 8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통령 뭐 이런 거. 대통령 정도는 그래도 8번 아니라도 말할 수 있어. 근데 다짜고짜 뜬금없이 너 뭐 할 거면 우주 정복, 세계 정복, 막 나는 대부호가 될 거야,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애기 때. 그런 애들 대부분 8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 힘을 펼쳐보고 싶은 거야. 끝까지. 그래서 8번들은 항상 무리해요.
네, 이거는 뭐 세계 정복하지 않아도 약간 항상 무리하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만 알았어. 잘하는 건 알겠어. 너 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아주 딱 좋을 텐데 오래 갈 것 같은데 꼭 더 해. 맞아. 멈추질 못해. 멈추지 못해요. 8번들은 잘 나갈 때는 멈추지를 못해요. 맞아. 멈추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수양이 된 8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수양이 된 8번은 멈출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다 깨져보고 그리고 나서 네. 멈출 줄 알게 된다. 8번들은 일단 깨져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멈출 줄 알면 그건 8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깨져보고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유연한 거죠. 결국엔 왜 애니어그램 고착을 공부하는 게 유연해지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8번 기본 세팅 자체가 깨질 때까지 부딪혀 보는 사람들이어서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아니 영국만 정복 안 하려고 했어도 되게 오래 갔을 거예요. 그 통치가. 근데 굳이 영국을 정복하고 말겠다고. 굳이 나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폭망하는 거죠. 이미 무리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더 무리를 하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보통 8번 유형 리더들은 자기의 걸출한 능력으로 출세를 해요. 네. 그러니까 8번들은 사람을 이렇게 잘 봐서 잘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 물론 사람을 잘 쓰는 8번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내가 능력이 있어. 8번 리더를 보면 대부분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법의 천재라든지. 그러니까 8번이 천재적인 게 아니라 8번 중에 천재적인 사람들이 그런 리더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은 어떤 다른 유형의 리더들은 본인은 천재적인 능력이 없어도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써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8번은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일단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지 거기까지 가. 그런데 너무 자기 능력이 사실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남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너무나 믿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강한 믿음으로 무리를 하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잘 나가다 폭망, 박살이 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8번들은 보면은 배신이나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와. 사실은 8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배신, 암살? 네, 8번들은 배신을 제일 무서워해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왜 맨날 센 척해?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나를 공격할까봐. 가끔은 약한 척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배신을 많이 당하고 나중에 암살로 갑자기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암살을 당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무리하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다들 인정했을 텐데 너무 무리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누군가 하나가 저놈만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암살을 하고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좀 서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8번들은 약간 아끼는 사람을 더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느낌 오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런 거 가혹하게 막 괜히 그러니까 저희 물론 엄마도 8번이었지만 주변에서 8번인 리더를 본 적이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끼는 사람을 아끼는 사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맹수예요. 8번들은 본성이. 그래서 맹수들을 왜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아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8번들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 더 가혹하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시험하는 거야. 널 강하게 만들려고 뭐 이런 식이야. 나도 시련을 통해서 강해졌거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이제 폭발해가지고 배신을 하게 되거나. 그럼 8번은 자기가 왜 배신당했는지 뭐 부들부들해. 저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배신당했다 부들부들해. 나는 왜 그런지 너무 알겠는 거야. 네가 못되게 굴었잖아. 근데 8번은 좋은 마음이었던 거야. 자기는. 이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고 더 잘하라고 채찍질한 건데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그 상처를 주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게요. 네.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8번 이야기는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해두고 요거랑 비교해서 1번 유형의 리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에 대해서 일단 우리 더덕님께서 읽어주실게요. 네. 1번 유형, 올바른 사람, 원칙주의자, 완벽주의자, 개혁가.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려 한다. 마음에 안 들고 화나는 일이 많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쓴다.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면이 있으나 한결같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란 평을 듣는다. 건강한 1번 유형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네. 1번 유형은 아까 8번 유형은 환경을 통제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1번 유형도 통제욕이 있지만 네. 1번은 일단 자기 스스로를 먼저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원칙에 나를 먼저 맞춘 다음에 그 원칙으로 다른 사람들도 통제하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8번에 비해서 조금 더 반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1번 유형 리더들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례가 뭐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어서 1번 유형은 정복자나 독재자보다는 혁명가예요. 네. 그러니까 1번들은 그냥 내가 세계 정복하고 싶어. 난 센 놈이니까 이게 아니라 느낌 많이 다르네요. 완전 달라요. 네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있어. 네네. 다 그건 다르겠죠. 식민지배 없는 세상이라든지 뭐 평등한 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싸운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1번 유형들이 그렇게 혁명은 할 수 있는데 현실 정치랑은 조금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너무 이상주의라 그런가? 그런 게 있죠. 뭐냐 하면은 1번 유형들의 그 원칙은 1번 유형들은 그 원칙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다른 거를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만약에 확실한 적이 있어. 지금 뭐 식민지배를 받고 있으면 일단 그거를 타파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발휘를 잘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사회의 정치라는 건 사실 옳고 그른 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이익의 그 충돌들이 있고 그거를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해야지 되고 맞아. 진짜 뭐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어제의 적이랑도 오늘은 악수해야 되고 요런 거를 1번들이 잘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 쿠바를 이제 독립시킨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중남미가 네. 그 미국의 그 손을 잡은 독재자들이 다 해먹고 있던 시대라 그거를 이제 민중들을 위해서 그런 독재 정권들을 내몰자 이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통해가지고 쿠바를 독립을 시켰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계에 오래 안 있어요. 네, 그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이랑 동지였어요. 네네. 그 혁명할 때 동지였는데 카스트로는 제가 볼 때 8번이나 9번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 정치에는 8번이나 9번이 오히려 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체게바라가 다 싸워가지고 다 정말 위대하게 미국을 이긴 거거든요. 사실은 이겨놓고서는 정치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싸우러 가겠다 하고서는 카스트로한테 정권을 넘기고 체게바라는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데서 콜롬비아였나? 하여튼 다른 나라를 이제 독립시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죽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죽는데 그래서 카스트로는 그 이후로 지금 아마 쿠바의 지도자가 카스트로의 후계자일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카스트로는 사실상 독재자가 됐어요. 그래서 쿠바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민주적이지만 사실은 공산 독재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8번들은 근데 뭐 말처럼 진짜 거기서 독립하고 나서 정말 그럴듯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그쵸. 근데 1번들은 그러면은 잘 못 견뎌요. 내가 독재하려고 리더가 된 게 아니잖아. 그쵸. 나는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리더가 됐는데 현실 정치 너무 더럽고 내 생각이랑 안 맞고 이러면 차라리 나는 가서 싸우다가 죽을랜다. 어쨌든 간 나쁜 놈들을 처단하려고 싸우다가 죽는 게 마음이 편한 거지. 근데 그런 8번이나 9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건 그거고 그건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 현실 정치는 다른 거지. 내가 필요하다면 독재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이상을 추구하는 게 1번 리더라고 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8번 리더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맞아. 이 사람 흑인 인권을 위해서 8번이에요? 8번이래요. 네, 그래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 인간의 생애를 보면 되게 8번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구호 선생님도 8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그 시대는 너무나 명확한 적이 있잖아. 그죠. 뭐 8번이건 몇 번이건 간에 정치적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8번도 얼마든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8번과 1번이 이제 부딪혔다. 이게 사실 굉장히 부딪힐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8번이랑 1번은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진 않아요. 둘 다 센데 둘이 굉장히 논리가 달라. 8번은 내 마음이야. 그리고 1번은 원칙주의자인데 사실 8번이 더 현실적이고 근데 1번은 8번을 굉장히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8번은 네가 뭔데 이런 식이거든.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런 식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8번과 리더 그 1번 리더의 그 충돌 예가 뭐가 있냐면 이방원과 정몽주 대표적으로. 누가 8번이고 누가 1번이죠? 누구겠어요? 8번이 저기 이방원이겠네요. 그렇겠죠. 정몽주가 1번이고. 네. 하여가 단심가 있잖아요. 맞네. 딱 그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센 놈이 이기는 거지 뭐. 근데 여기는 100번 고쳐주고 뭐 100번 고쳐주고 뭐 그래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난 안 돼. 약간 요런 그 대결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성계랑 최영장군. 이성계가 이제 고려 왕조를 망해가는 고려 왕조를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본인이 이제 저기 새로운 왕조의 조선의 시조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마지막에 최영장군이 끝까지 저항했단 말이야. 여기도 이성계가 8번이고 그리고 이성계가 이방원 아버지죠. 그러네요. 네, 8번 둘이 사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쵸. 이성계랑 이방원이랑. 이성계랑 이방원은요. 사실 이거 얼마나 우려먹어요. 맞아요. 온갖 정말 그게 사실 이방원만 해도 몇 명이야. 뭐 주상욱의 뭐 유동근의 유아인의 근데요 이방원은 다 8번이에요. 드라마에서도. 그 사람은 짤이야. 이성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계랑 둘이 그러니까 이게 8번 아버지와 8번 아들인데 둘 다 잘났잖아요. 그러네. 약간 다른 식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잘났는데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같은 편을 먹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서로 굉장한 라이벌이에요. 세계 정복을 하는데 진짜 딱 그 케이스네요. 권력을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가 딱 그 케이스네요. 근데 나이를 먹었으면 가야지 어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정몽주를 죽였을 때 이방원의 정몽주를 결국 암살하잖아요. 이성계가 엄청 화냈대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정몽주를 죽이고 싶지 않았대. 왜냐하면 정몽주는 사실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몽주가 1번이었는지는 사실은 제가 아주 확실하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구도가, 단심과 살해. 그런데 최영장군은 100% 1번이었거든요. 최영장군의 그 생애를 보면은, 최영장군 유명한 말씀 있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말이 되는 소리야?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상은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말을 차마 할 수 없잖아. 왜냐면 내 양심을 걸고서라도 그리고 그게 될 만한 말이냐고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근데 1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 있게. 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 그런 자기 원칙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그런 말 하는 1번들 보면은 저거 지가 못 지키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저런 말을 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랑 욕망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자기가 흔들리면 저 말 한 거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그러나 이러는데 1번은 그런 원칙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1번들은 근데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못 받아들이거나 정말 이상하게 경광부에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하지 그게 귀엽겠다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언정 그렇게 쿨하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못해요. 그럼 1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했던 걸 기억하면서 그걸 바꾸면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얘기는 못한다. 네, 그렇게는 못해요. 더 웃음꼴이 될지언정. 근데 아무튼 최영 장군은 제가 볼 때 그런 생애를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강직하지만 굉장히 편협해서
사람들을 되게 괴롭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영 장군은 제가 볼 때 1번 100% 확실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아니 뭐 정몽주도 그렇고 최영 장군도 그렇고 그럼 1번은 왜 항상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망해가는 고려 왕조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1번은 그럼 좀 보수적인가?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혁명가도 1번들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실 최영 장군이나 정몽주가 1번이라는 그 패턴은 뭐냐 하면은 망해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망해갔어. 이성계가 그냥 부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쪽으로 가야지. 가는 것도 괜찮잖아.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근데 1번들은 이상주의자라서 그런 거랑 상관없어.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있었던 시스템도 무너뜨리는 거고 1번 입장에서는 네. 가치가 있으니까 망해가는 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기 붙을 수는 없다 라는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영 장군은 100% 1번이 확실하고 근데 그 사람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사실 군인에는 잘 맞아요. 그렇겠다. 아시는 분 남편분이 경찰이신데 1번이신데 진짜 잘 맞아요. 예, 차라리 그런 거는 잘 맞는데 정치는 그거보다는 좀 복잡 다단해야지 되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최영 장군은 어쨌든 죽었어요. 이거는 전쟁에서 져서 죽었으니까 뭐 당당하게 죽었겠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몽주가 남았는데 정몽주는 외교가고 정치인이고 해서 1번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유도리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명망이 워낙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계는 정몽주를 설득해서 데리고 쓰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정몽주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방원은 데려다 쓰면 좋겠지만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설득한다고 마음을 고칠 사람이 아니야. 8번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죽여야지. 아버지를 설득하고 뭐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겠어. 그러면 암살은 사실 되게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래도 시스템이 있는 나라였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전한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적을 죽일 거면 최소한 그 형식이라도 재판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암살은 진짜 비겁한 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방원은 생각해보니까 저거 죽이려면 암살밖에 없겠어. 노답이야. 이게 노친네가 늙어갖고 마음이 약해졌나? 안 되겠어. 죽여버려서 이성계가 엄청 화가 났대요. 그게 뭐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비겁한 것도 있겠지만 이놈이 내가 안 죽이려고 하는데 이놈이 네가 뭔데 감히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부자 사회가 틀어져서 근데 그래서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랬던 거지. 그랬는데 이방원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형제도 다 죽이고 뭐 하니까 이제 이성계는 이놈의 새끼 꼴배기가 싫다 이러고서는 이제 저 멀리 가버렸는데 이제 이방원이 아버지 오시라고 자꾸 이제 사신을 보내니까 다 죽여버려서 함흥차사라는 그 죽인 거는 야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8번 부자가 그런 식으로 싸울 수 있고 서로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굽히지 않는 거지. 부자지간에도 부딪혀서 센 놈이 이기는 거지. 근데 또 그러면 8번은 인정해. 그러니까 8번은 자기가 확실하게 졌으면 인정하는 거는 있어요. 어차피 본인도 힘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세다? 예. 분하지면 어떡해. 그래서 그 8번 가장 중에 정말 불합리한 것 같은데 힘이 센 사장이 있다. 네. 근데 자기가 만일에 오해를 받았다. 그럼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8번인 것 같아. 은근히 그래요. 오히려 그런 거 1번이 못해요. 그러니까. 1번은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지 않은 거는 내가 못 본다 이런 게 있는데 8번은 약간 힘에 놀리니까 지금 저놈이 더 센데 어떡해. 내가 더 센 놈 되기 전까지는 무릎 꿇어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네. 정몽주가 예를 들어 1번이면 전 그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위화도 회군할 때 최영 반대쪽에 정몽주가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성계 라인에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이러다가 나중에 또 이게 바뀌잖아요. 구도가.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몽주가 변심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닐 수 있는 거네요. 똑같은
똑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 최영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못했던 거고 뒤에 공양왕인가요? 마지막 왕이 있을 때는 저 사람 방식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같은 1번이라고 해도 정몽주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영은 그냥 군인이고. 예, 충직한 군인이고 그래서 정몽주는 이성계를 설득해서 고려 왕조를 없애지는 말자. 그러고 고쳐 쓰자. 라고 설득을 하려고 했대요. 개혁. 그리고 이성계가 약간 군인이에요. 이방원이 정치가고. 그래서 이성계는 그냥 그렇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이방원이 이건 아니다. 하고서는 갈아엎은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도 되네요. 8번끼리는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양보가 일어날 수 있는데 1번끼리는 유도리가 정말 없을 수 있겠네요. 1번이 유도리가 정말 없어요. 네. 또 집에 계셔가지고 또. 그래요?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저요? 네. 알죠. 1번들은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원칙 말고 다른 면은 다 오히려 관대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8번은 좀 자기 멋대로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게 있는데 1번은 본인 원칙은 양보를 안 하는 다른 부분은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왜 8번들은 말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럼 오케이 해놓고선 다음날 일어나면 뒤집어. 딱 기분이 바뀌었어. 이러거든요. 난 진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쵸? 1번 안 그래요. 1번은 안 그렇고 설득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단점이 있어요. 그치. 근데 본인이 양보 안 하는 부분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해. 어떻게 해도 안 돼. 그 부분은 포기해야 돼요. 작가님 부전공이 연극이신가요? 연극이요? 네. 연기 못하는데? 상당히 잘하세요. 빙의하셔가지고. 지금 8번 빙의 됐다, 1번 빙의 됐다 그러고 계세요. 그러게요. 저 그런 거 못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되나 봐요. 약간 의식의 흐름을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죠. 아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면 너무 뿌듯해요. 굉장히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8번과 1번 리더를 살펴봤고, 3번 리더까지 살펴보고 1부를 마칠게요. 네네. 자, 여기 또 3번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더덕님은 이제 3번 중에서도 좀 내향적이시고 약간 정치적인 야심이나 이런 거랑 거리가 있으셔서 제아에 묻히고 싶어요. 그래서 3번 리더들 얘기를 들으시면은 공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3번 리더들은요 일단 3번 유형에 대해서 설명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3번 유형 성취하는 사람, 성공지향, 요령 있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겉보기보다 감정적인 편이다. 건강한 3번 유형은 진정한 자신감과 성실한 자기관리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모범이 된다. 나는 능력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남들은 나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해. 그래서 이게 3번 유형들도 사실은 정치적 리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번들은 그 고착이 기만인데 그 기만이 막 남을 속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사회가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어떤 역할이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이제 연기를 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라 3번 유형이 이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다면 3번도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돼요. 최종 보스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치는 것들이 8번이나 1번 같은 그런 장형, 본능형이랑은 많이 다르죠. 조금 이제 3번들은 좀 꾀돌이에요, 꾀돌이. 꾀돌이 꾀순이여가지고 좀 봐가면서 해요. 상황 봐가면서. 8번이랑 1번은 약간 이렇게 부딪혀서 좀 부시는 타입이라면 여기는 당장 내가 뭐 멋져 보이거나 당장 눈앞에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권모술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기라든지 그래서 좀 되게 능력 있고 좀 적응적이고 시스템에 적응적이고 그래서 3번 유형들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3번들은 그냥 있는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나라가 망해간다.
이러면은 자기가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지 되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1번처럼 이거 자체가 옳지 못해라고 해서 부신다던가 8번처럼 그냥 내가 제일 그냥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볼게라고 해서 간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3번은 어쨌든 내가 제일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고 싶고 나의 야망을 실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그냥 부시기보다는 잘 이용해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차곡차곡 가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3번 3번과 8번이 야심이 이제 충돌하면은 진짜 세상을 놓고 한판 승부를 한다. 3번이랑 8번이.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역사적인 사례를 찾아보니까 3번이랑 8번이 정면 대결한 사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많거든요. 개인사에서는 많은데. 주변에서 보면 8번들도 짱 먹고 싶어하고 3번들도 사실 짱 먹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8번을 이용하는 3번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8번은 단순하니까 이용되는 줄 몰라. 맞아. 근데 3번은 이용해서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명망이나 유명세를 다 이렇게 그분이요? 챙기면서 그렇게 하는 네, 그렇게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보이는 이유가 그게 되게 저런 모습은 되게 싫은데 잘 보이는 이유가 제가 3번이어서 내면이 읽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보여. 네. 그러니까 3번은 사람을 이용할 줄 알고 시스템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8번은 자기가 잘나야지 되는 사람들인데 3번은 본인 자체는 되게 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잘 이용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얘 이용하고 쟤 이용하고 지금 눈앞에서는 8번한테 당장 8번이 세고 능력 있으니까 숙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3번에 제일 잘 어울리는 속담이 그거거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요? 목표지향적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맞아요. 목표가 중요한 거지. 어떤 이념이나 이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모양 빠지는 거라던가 이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저 목표를 향해서 갈까? 요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8번이랑 3번이 정면 대결한 사례는 하나 제가 찾은 게 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까 얘기했듯이 8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도 암살당했죠. 네. 그러고 나서 사후에 로마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잖아요. 네.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안토니우스가 8번이고 옥타비아누스가 3번이에요. 안토니우스 8번입니까? 네네네. 무능한 8번이군요. 그 사람도 능력이 있었어요. 시저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서 약간 내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시저가 엄청 똑똑하죠. 시저는 진짜 카이사르는 똑똑한 8번이에요. 그래서 암살을 당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8번이고 안토니우스는 그냥 장군으로서는 능력이 뛰어난데 장군으로서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맞아요. 바본 거지. 맞아요. 그쪽으로. 싸움만 잘하는 바본 거야. 그래서 근데 인기가 많았어요. 안토니우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8번들이 그런 매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호쾌하고 일단 솔직하고 담백하고 잘생기고 등치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게 갑자기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 죽인 사람은 다시 민주정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죽였지만 이미 민주정은 끝났고 그래서 그때 안토니우스가 이제 나온 거야. 그 사람이 매력이 있고 나름 이제 자기도 욕심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왔는데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그 조카였나? 양자였고 그리고 카이사르는 얘를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어렸어요. 어리고 아직 왜냐면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카이사르가 어리고 기반도 없고 이 사람은 딱 보기에 그렇게 매력 있고 막 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둘이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잘 나가. 대부분 8번이 그래요. 8번이 누구랑 대결을 하면은 처음에는 8번이 잘 나가. 능력이 있거든. 멋있고. 근데 좀 그 미련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클레오파트라는 3번이었던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는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미 쇠락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여성이고 아무리 여왕이라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망해가는 그 이집트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로마한테 완전히 지배당하게 생겼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왕조의 명맥을 유지를 해보려고 안토니우스를 꼬신 거지. 사실은 카이사로도 그렇게 해서 꼬셨어. 목적이 있었네. 목적이 있었지. 완전 목적이 있었지. 되게 3번 같잖아요. 아, 그러네. 그리고 클레오파트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마음을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카이사를 꼬셨는데 죽어버렸어. 그랬는데 안토니우스가 근데 얘는 꼬시기 더 쉽겠네. 그래가지고 꼬셨죠. 네. 그랬는데 이제 안토니우스는 아쉽게도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한테 지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그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로마 황제가 돼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1세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정비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3번들은 그런 정비하는 것도 잘해요. 현실적이고 요령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8번이 부셔놓고 가면 사실 그것도 누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물론 8번이 잘 수습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방원 같은 사람이지. 특이한 케이스네요. 꼭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조금 적성을 보자면 8번은 부시는 데 맞고 3번은 재정비하는 데 맞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로마를 잘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탄탄하게 기틀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3번 리더는 요런 실제로 역사에서 사례로 보면은 요런 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조예요. 조조. 삼국지에 나오는. 아무래도 궁금했어요. 조조가 네네.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했어요. 조조 3번이죠. 그래서 조조를 보면은 삼국지 연희가 주인공이 유비고 조조가 좀 나쁜 놈 빌런인 것처럼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조조가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맞아. 나라도 위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제 조조를 봐도 그렇지만 조조가 그래서 겉모술수에 돼가고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3번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좀 정이 안 가. 약간 얄미워. 그렇지. 요령을 잘 피우니까. 옥타비아누스도 그렇고 조조도 그러네요. 맞아요. 네, 둘 다 그러네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도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 자체가 되게 멋있고 매력 있고 정이 가는 주인공 타입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비가 9번인데 유비는 9번이죠. 네. 그 사람이 뭔가 사랑을 다 받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이제 3번 유형의 리더고 그 대표적인 예가 조조고 근데 또 3번들의 특징이 뭐냐면 3번들이 가슴형이어서 감정형이잖아요. 네네. 갑자기 좀 센치해질 때가 있고 되게 냉혹하면서도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맞아요.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 모습이 딱 그려지네요. 3번들이 의외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3번들은 의외로 되게 로맨티스트 같은 데가 있어. 그게 막 물론 로맨티스트인 거는 뭐 어떤 유형이든지 로맨티스트인 사람은 그렇고 아닌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3번들이 가슴형이라서 나오는 그런 왜 조조도 그렇고 상태가 되게 좋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갑자기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게 있어요. 사실 사랑받고 싶어. 약간 그게 8번이랑 3번이 헷갈리는 경우에 구분하는 요령이 되기도 하거든요. 8번, 3번도 은근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야심 있고 센 사람들이니까 8번이 조금 머리가 좋으면 3번처럼 보이고 3번이 조금 솔직하면 8번처럼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어디서 갈리냐면 8번들은 되게 기분이 좋고 자신이 있을 때도 약간 사람을 위협하는 게 있어요. 괜히 위협해, 괜히. 나 센 거 알지? 괜히 못되게 굴고. 나쁜 마음은 아닌데 좀 짓궂어요. 근데 3번들은 안 그래요. 3번들은 상태가 안 좋으면 못되게 굴지만 지금 내가 되게 잘 나가고 자신감 있잖아? 그럼 갑자기 너무 좋은 사람인 척해. 부드럽고 너그럽고 센스 있는 사람인 척해요 되게. 일부러 못된 척하지 않아요 3번들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국지연의도 보잖아요. 그럼 조조가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게 왜 최근에 다시 쓴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조조를 되게 새로 조명한 게 많잖아요. 그 전에 너무 빌런 같이 나와서 되게 좀 인간적이에요. 약간 허당인 데도 있고
허당이죠. 그죠. 갑자기 잘 나갈 때 되게 기분 냈다가 망하고 이러잖아요. 맞아. 난 진짜 지금 부러운 게 전 진짜 역사를 너무 몰라서 로마 역사도 모르고 네네네. 삼국지도 모르니까 대충 감으로 이렇게 때려 듣는데 너무 두 분이 티키타카 하면서 너무 막 이게 뭐라 그럴까 진짜 이해하면서 막 역사를 네. 그냥 오락으로 삼는 일인입니다. 너무 부럽다. 진짜 좀 읽어봐야겠네. 재밌어요.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삼국지나 방금 얘기한 그 카이사르에서 그 클레오파트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의 역사는 너무나 네. 개꿀잼이에요. 아 진짜요? 읽고 또 읽었어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영화화 되잖아요. 맞아. 이성계 이방원이 영화화 되듯이 똑같은. 두고두고 우려먹는 꿀잼인 부분이군요. 연극해도 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쉬고 2부부터는 삼국지 얘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보면서 여기 삼국지의 다양한 유형의 지금까지 안 나온 리더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그 사이에 잠깐 삼국지를 어떻게 속성 발견 좀 해보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쉬었다 오겠습니다.